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조금 이제 실질적인 우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치매, 중독, 병적 도박과 성격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7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PPT에 파워포인트에 링크 시켜놓은 그 두 가지 치매와 관련된 동영상을 이제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치매는 인구가 점점 치매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기준으로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72만 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간병하는 가족이 약 2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이 치매를 망령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조금 창피하고 이렇게 나쁜 오점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치매라는 것이 뇌와 관련된 질병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아직 모를 때였기 때문에 병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람이 참 추하게 늙었구나, 제대로 인생을 못 살았구나 이런 관점에서 봤던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요즘은 치매가 이제 병으로 인식돼 가지고 점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EBS 다큐 거기에 이제 치매와 함께 사는 사람들 두 가지 이제 영상을 링크를 시켜놨죠. 첫 번째 그 영상에서는 이제 97살 먹은 치매에 걸린 엄마를 모시고 있는 이제 아주머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이거는 참 대단한 고문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보는 사람도 힘들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치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할머니가 딸 보고 이제 엄마라고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막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그냥 똥 싸서 그냥 벽에다가 똥칠을 다 해놓고 또 장판 밑에다가 자기만이 몰래 침을 뱉는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 놔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장판 밑에 다 썩어 있고 집안에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냄새가 항상 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치매에 매달려 있으면 온 가족이 매달려가지고 정말 중노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줘요. 거기에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남매를 키운 그러한 이렇게 노모라고 이렇게 소개가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그 경우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간병하는 딸이 정말 가슴이 다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고, 이렇게 병이 생길 지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남들의 문제를 봤을 때는 자기 문제가 아니었을 때는 부모니까 당연히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직접 당해보니까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엄마를 어떻게 할까? 나쁜 마음을 먹는 거죠. 아니면 내가 먼저 죽어버릴까? 그 말에 얼마나 치매 간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가는 거를 단적으로 잘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치매 걸린 노모가 딸 보고 엄마, 언니, 뭐 어머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을 되돌리는 병이라 그럽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병. 다시
아이 때의 그런 모습이 튀어나오죠. 그거를 보면 조금 이제 내 나름대로 개인적인 관점, 이거 물론 검증된 건 아닙니다. 봤을 때는 힘들게 살았던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제 노년기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마음 졸이고 신경 쓰며 살아왔으니까 그냥 남은 인생이라도 나 편하게 남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나만 편하게 애처럼 살아가라는 어떤 자연의 배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또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어린애답게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어린애 같은 삶을 살아보지 못한 일찍부터 삶을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린애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이 이제는 더 이상 풀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아예 통째로 그냥 기억을 잘라내버리고 편하게 좀 살아라.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은 고생하더라도 실제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은 뭐 불편한 걸 모르잖아요. 예. 모른다기보다도 뭐 그렇게 힘들지가 않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통째로 날아가더라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끝까지 기억하는 그런 경향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 다니던 그 할머니이신데 나중에 이제 90이 돼가지고 요양병원에 이렇게 모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며느리나 또 다른 분들하고 이제 가서 이제 좀 찾아뵙고 기도도 해드리고 가면 다른 사람은 다 올 때마다 뭐 알아볼 때도 있고 못 알아볼 때도 있고 올 때마다 헷갈려 해요. 예. 나보고도 뭐 이렇게 무슨 뭐 잣골 아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유일하게 끝까지 안 놓치고 기억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자기 아들도 못 알아봐. 아들도 못 알아보는데 며느리를 기억해요. 이 며느리가 참 착한 며느리라 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참 잘해줬었거든요. 평상시에 잘해드렸고 또 그렇게 요양병원에 있을 때도 계속 잘해드리니까 이 며느리는 오면 누구 엄마 아니냐고 했잖아요, 그죠? 며느리를 딱 기억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참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예. 자, 이제 이런 경우도 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치매와 함께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이제 동영상은 66세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하는 모습 나오죠, 그죠? 예. 아들이 56세 때에 의사들이 이제 모친이 1년 정도 더 산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간병을 해오던 것이 1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보통 이 치매는 서서히 진행돼서 약 한 15년 정도까지는 가요. 그러면서 뇌가 점점 이렇게 망가져 가죠.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야기 에피소드에 보면 아들이 결국 10년 동안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면서 간병을 하다가 결국은 한번 쓰러졌다고 이렇게 나오죠. 쓰러지고 난 뒤에 이제 어머니를 결국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그리고 그렇게 모시고 난 후에도 이제 도시락 창문해가지고 매일 배달하는 그런 아주 그 두 분의 예는 아주 이렇게 효자, 효부, 효자, 효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이 치매 간병하다가 그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치매 걸린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해버리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그만큼 치매가 겪는 사람도 겪는 사람이지만 간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온 가족이 신경 쓰고 매달려야 되는 그러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179페이지 이제 교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노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치매가 병이라는 걸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썼던 말입니다. 노망, 망령. 서독의 어느 정신과 의사가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의료계에 종사하다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쓴 논문을 읽은 일이 있다. 서양에서의 정신과 치료와의 차이점을 드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동양인의 존경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서양 같으면 노인성 정신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환자들도 모두 자기 집에서 가족들의 간호를 받고 있으니 오히려 치료 면에서도 효과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유럽의 정신병원에는 수많은 노인 환자가 입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노인 병동은 결코 병실이 누추하지도 않고 간호가 소홀한 것도 아닌데 참으로 비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나도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고 안에 뭐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고 음식도 아주 잘 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비참한 분위기라고 이야기했듯이 근데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인간적인 정이 없는 어떤 그런 싸한 분위기라 그럴까?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노망이라는 말이 있다. 노인들이 좀 이상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 노망 들었다고 한다. 그 사람 술 마시면 주사가 있다고 하는 말이나 노망 들었다고 하는 말이나 모두 이상하다는 말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병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노망난 노인이 호통을 치면 그 말이 틀렸더라도 네네 하면서 쩔쩔매고 오줌똥을 아무데나 싸고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어도 아무 말 없이 참고 견디는 기특한 며느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계속되면 누구나 다 지치게 마련이고 동방예의지국의 미덕도 금이 가게 마련이다. 시대는 바뀌었고 노망이라는 말이 사라진 대신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 노망은 이제 예전에 쓰던 말이라고 그랬죠. 치매를 비롯해가지고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노인성 정신병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다른 정신병은 아직 뇌신경과 관련된 연관성이 연구 중에 있고 확실하게 말을 못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러나 이 치매는 확실하게 뇌신경과 관련된 정신병이에요. 또한 노년기에는 뇌동맥경화증과 관련되어 정신병이 발병하는 수도 있고 조울증이 노년기에 재발된다든지 뇌의 염증으로 정신병 증세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밑에 보면 노년기에 정신장애가 대개 뇌의 이상과 함께 온다고는 하지만 노인의 심리적인 문제나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치료할 때도 좋은 환경과 유익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약물치료 못지않게 중요하다. 자, 뇌에 이렇게 치매는 또 이렇게 젊을 때 뇌를 열심히 쓰지 않은 사람도 더 걸리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 열심히 한때 공부해 두는 것도 나중에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결국은 노년기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고 억압된 것이 많다 보니까 뇌에 지나친 스트레스가 가해져 가지고 뇌가 손상될 정도로 된 것이 치매라고 볼 때 이제 이 말은 치료라는 것도 약도 약이지만 그러한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인 관계 속에서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는 것이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제 그 경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심각한 치매에 걸려서도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사랑해줬던 사람은 끝까지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노년기란 평생을 정리하고 죽음에 대비하는 시기인 만큼 평생 살아온 발걸음, 인생관부터 조용히 검토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보충할 것은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요, 요즘 뭐 많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도 계속 이제 배움을 뭔가로 배우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멈추지 말라고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손으로 하는 작업들을 이제 뭐 자꾸 해야 두뇌 회전이 돌아간다 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심리와 관련된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억압과 관련된 거라고 본다 그러면 그 전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문제를 털어놓거나 정리하거나 뭐 심리 치료를 받거나 그런 시간이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예를 들면요, 이제 여러분들 나이는 아직은 조금 많이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제 내 나이가 되면 우리 부모님이 이제 치매 같은 이제 병을 걱정해야 될 그러한 이제 연세에 벌써 들어섰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이제 조금 우리 아버지와 관련돼 가지고 치매인가 하는 걱정이 좀 가족들 안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온천에 자주 가세요. 새벽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지만 코로나 있기 전에 새벽에 이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온천 가시는데 우리 안동에 학가산 온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도 이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타고 계시는데 평상시처럼 늘 오던 길인데 아버지가 학가산 온천을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길을. 글로 빠지지 않고. 그래 어머니가 여보 당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전대만 이렇게 잡고 앞만 보고 아무런 반응 없이 계속 가시는 거예요. 예. 옆에서 여보 정신 차리라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큰일 날 뻔한 일이죠, 그죠? 그래 겨우 이렇게 운전대를 돌리게 해가지고 한쪽 갓길에 세웠는데 아버지가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한 몇 분 동안 그냥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만 잡고 오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이렇게 탁 나간 거죠. 어머니는 이제 큰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이제 나를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치매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천만다행으로 뇌에 문제가 없었어요. 예, 없었고 아버지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조심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온 가족이 한번 많은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아직 이제 치매가 아니다고 판정나기 전에 내가 집에 갔을 때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치매에 걸리시더라도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아버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그걸로 큰 위로를 받고 기분이 좋아하셨고 또 나중에 이제 치매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 아주 이렇게 흐뭇해하시고 힘을 많이 얻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걱정해야 될 이제 연세에 오신 거예요. 자, 181페이지 위에 보면 자식들에게 매달리고 곧잘 노여하는 노인보다는 죽는 순간까지 글을 쓰며 악기의 혀를 타며 또는 화필에 먹물을 적시며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지키면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는 생각하고 지도하고 일하는 노인들이 많아져야 하겠다. 또한 사회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치매 노인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보건복지부 이제 산하 중앙치매센터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이 치매 문제에 개입해서 좀 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천만 다행인 일입니다. 개인 가족이 하기에는 여력이나 재정적인 부분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 2024년에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이 넘을 것 같고 2060년에는 330만 명이 넘어설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 치매 환자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한 2.4배 더 많습니다. 여성의 수명이 남자들보다 한 7, 8세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고, 어떤 뭐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폐경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몬의 변화를 남성보다 이렇게 더 많이 겪게 되는데, 이때 그 치매 보호 역할하는 그러한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이렇게 그 원인을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남성에 비해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심리적으로 더 이렇게 많은 억압과 압박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자, 181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잘 잊어버리고 배운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사람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든가 사물을 뇌에 기록, 저장, 재생하는 기명력, 저장력, 회상 능력이 다 조금씩은 줄어든다. 그런데 대개 당장 외운 것을 기록, 재생하는 단기 기억력은 약해지지만 오랜 시간 축적된 장기 기억은 잘 남아 있어서 어릴 때 추억부터 옛날에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다. 맨 밑에 보세요. 노년은 현재보다도 과거를 돌이켜보고 정리하는 시기이다. 다가오는 죽음에 슬기롭게 대비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약간 익살맞은 생각으로 노년의 건망증은 도인이 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삶의 보다 큰 의미에 투철하게 집중하려면 일일이 현실을 기억하고 추리하고 따지는 세속의 관계를 버려야 할 것이다. 노인의 장점은 지식의 확대에 있기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데 있다. 그래서 노년기의 건망증은 너무 꼼꼼하게 세세하게 모든 걸 기억하고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좀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도인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치매가 되면 기억력뿐 아니라 오랜 자기의 경험을 정리 분석하고 지혜를 끌어내는 사고 기능이 침해된다. 장소나 사람을 알아보는 진압력, 계산, 학습 능력, 언어와 판단력 등 대뇌 피질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심해지면 씻고 옷 입고 식사하고 대소변 보는 일상생활 활동에까지 지장을 받게 된다. 진압력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는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걸 알아보는 그 능력을 진압력이라 그래요. 대개 의식은 깨끗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며 헛소리, 환각, 진압력 상실 등 선망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다. 선망이라는 것은 헛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하고 상관없이 횡설수설하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걸 선망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뇌 신경 손상에서 오는 치매와는 다릅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더라도 선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뭐 갑작스러운 어떤 환경 변화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갑자기 어떤 질환이 발생했다든지, 뭐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이때 좀 충격을 받으면 이제 뇌 기능이 순간적으로 약화돼가지고 이렇게 좀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런 선망을 상태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선망하고 치매와 다른 거는요. 선망은 이제 언제 생겼는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알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이 됩니다. 다시 기억력도 돌아와요. 치매는 언제 생겼는지 모릅니다. 워낙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생겼는지 모르고 그리고 결국은 회복이 안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치매가 아닌데도 치매처럼 행동이 느리고 생각이 안 돌아가고 기억을 못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우울증 때문에도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으므로 구별해야 한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치매의 종류,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형 치매 이런 것을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